애자일이라는 말은 기민한, 민첩함이라는 형용사로 문서 작업 및 설계에 집중하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좀 더 프로그래밍에 집중하는 개발 방법론입니다. 2001년에 켄트 백, 마틴 파울러, 로버트 마틴, 제프 서덜런드 등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 리더들이 스키장 리조트에 모여서 다음과 같이 애자일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애자일 선언문을 보면 상호작용,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고객과 협력, 변화 대응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프트웨어 생산 관리 방식이 전통적인 산업의 생산 관리 방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애자일과 전통적인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프로세스와 작업 도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집중하고 있으며 분업화와 대량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면 애자일 방식에서는 작업자 개인과 작업자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더 중요시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완벽한 서비스를 설계하고 작업을 시작했다면 애자일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프트웨어로 시작합니다. 고객과의 협력에 대해 전통적인 방법은 고객과 서비스 회사 간의 법적인 또는 경제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애자일은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기업은 시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제품을 계획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분석과 예측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요했습니다. 반면 애자일에서는 사용자들이 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들과 새로운 기술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이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애자일이라는 개념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수많은 논의들과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디지털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온라인 혹은 사이버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실험과 비즈니스 도전이 만들어낸 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 증강현실, 사물 인터넷,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여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공정을 디지털화로 바꾸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즉, IT 회사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 업종에서도 디지털화를 외치는 지금 애자일 방법론이 조직의 문화, 운영 방식으로 확대되어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IT를 기반으로 모든 산업에 IT가 접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민첩해져야 합니다. 게다가 직장 내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듦에 따라 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회사적 환경에 회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민함이 필요합니다. 즉, 빠르게 움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빠른 대응을 위한 업무 단계의 세분화, 계획하기보다는 피드백을 받아 개선,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각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형식적인 문서를 줄이고 전화, 이메일, 사내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과거에는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협조전이라는 것을 만들고 결제를 받아 부서 간 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팀장 선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부서 간 회의를 요청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더 작은 업무의 경우는 실무자들 선에서 협의를 마치고 사후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회사의 업무 속도를 높여 효율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원 부서인 사무행정 부분에서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도입하여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빠른 대응을 위해 업무 단위의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애자일 방법론은 속도에 맞추어진 방법론입니다.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업무 단위를 잘게 쪼개야 합니다. 사무행정 분야에서도 일을 잘게 쪼개어서 업무를 가능한 세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이 잘못되더라도 잘게 쪼개진 부분의 일만 다시 하거나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무행정 분야라면 프로젝트 단계를 잘게 쪼개고 지원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합니다. 매일매일 진행 사항을 체크할 수 있도록 업무 단위를 쪼개서 관리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 초과 달성한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늦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시간을 더 투자하거나 인원을 추가 배치해서 업무를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업무를 관리하게 되면 일주일 후에야 문제가 생기는 업무를 파악하고 그만큼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하기보다는 피드백을 받아 개선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국가주의의 사업은 모두 계획에 기반합니다. 가령 경제개발계획 5년 계획을 잡는 식으로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0%, 매출 이익은 150%를 목표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가 부족했던 시대,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러한 계획이 잘 들어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용하고 반영하는 데이터는 넘쳐나고 경쟁자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한 제품을 빨리 만들고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 더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을 계획하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실행과 피드백을 강조합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좋아할지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나 모집단을 만들어 테스트를 진행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혹은 서비스를 만든 후 고객의 소리들을 수집하고 불편한 점들을 빨리 개선해 나가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드백을 받아 개선한 호주의 REA 그룹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사업 및 부동산 전문 기업 REA는 마케팅에 애자일 방식을 적용하여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매달 최대 10만 통의 이메일을 발송하는 REA는 발송에 앞서 몇백 명의 수신자를 한 그룹으로 묶어 여러 내용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합니다. 제목, 이미지, 레이아웃, 내용 등을 다르게 만들고 응답률 측정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소통 방식을 찾아 조정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REA 그룹 마케팅 책임자 나탈리 피하는 이메일을 열어보는 비율이 2배나 증가한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애자일 프로세스의 핵심인 반복 실행이라는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고 회사가 지속적인 반복 시도를 지원해 줄 것을 신뢰하여 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거대한 공룡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남은 이유는 급격하게 변한 자연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작은 몸집이었습니다. 사무행정 분야에서는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이나 외부와의 협업이 필요로 할 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 및 업체와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업무 자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회의록도, 품위서도, 지원 업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를 답습하지 않고 기민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자신이 문서를 작성하는지, 업무 지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거 경험과 기록을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문서를 검토하거나 선배 및 동료들의 경험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현황과 과거 경험과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단계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행이 끝이 아닙니다. 다시 그 결과를 파악하여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반복해야 합니다.